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B 뉴스 아나운서 이수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아크로폴리스 앞에서 총학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총학생회는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에 답변하며 학우들과 소통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와 학우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간담회 현장을 이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우리 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 앞에서 총학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학과의 대화는 우리 학교 총학생회인 시그널이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행사로 일방적인 소통을 넘어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총학생회 시그널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사전 질문을 수합했습니다. 행사는 총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초반 20분은 사전 질문 답변, 후반 20분은 현장 질문 답변, 이후에는 경품 추첨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질문으로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학내 공사로 인한 불편 등 다양한 주제가 제기됐습니다. 학내 공사에 대해 김민규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단과대별 인원수 차이에 비례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관련 회칙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장 질문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경영대학 이모 씨와 화학생물공학부 전재욱 씨를 비롯해 다양한 단과대 학생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총학생 회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개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의 장이 마련이 돼서 또 이렇게 또 마련해 주셔갖고 저희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시그널은 학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노동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총학의 요구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관악공이 종착지의 네이버 지도 표시 오류와 관련해 이상윤 교통국장은 수정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경품 추첨이 진행돼 총 7명의 학생이 선물을 받았으며 단체 사진 촬영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학우분들께서 꽤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유의미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저희가 카톡방 통해서 보통 공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면으로 뭔가 하더라도 사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처럼 대표자들의 회의 위주이지 이렇게 일반 학우분들 만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직접 학우분들 만나 뵙고 궁금하셨던 부분들 질문받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저희 임기 내에 한 번 더 힘들겠지만 자기 총학생회에서도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자료 잘 남겨두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시그널의 공약 이행률은 약 57.5%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그널은 형성된 시스템을 차기 학생회에 전달하고 남은 공약 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총학과의 대화는 총학생회와 학우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은 우리 학교의 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SCB 뉴스 이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총불교 학생회의 동아리방 반환 문제와 관련해 총동아리연합회가 민영사상 대응과 징계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총불교 학생회의 일반 회원까지 징계가 접수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장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총불교 학생회 회원들은 총동아리연합회로부터 징계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총동연은 지난 7월 18일 학생처에 총불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동아리방 반환 문제를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체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는 2회 경고 누적에 따른 총불의 제명안이 부결되었고 총불은 가등록 동아리로 전환됐습니다. 회칙에 따라 가등록으로 전환된 총불은 동아리방을 반환해야 하지만 가등록 전환의 원인이 된 경고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동아리 운영위원회는 퇴거 집행을 인준했고 총동연은 지난 6월 법무법인을 선임해 동아리방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은 무혐의 및 각하처분으로 마무리됐으며 현재는 민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동연은 지난 7월 제기한 징계신고에서 총불 회원들이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규정 제3조의 제3호, 제4호,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일부 총불 회원들은 동아리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징계 접수 문자를 받았다며 당혹감을 호소했습니다. 총불 회원인 학부생 A씨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아 동아리 상황을 모두 알진 못했으며 동아리 활동에 소극적인 일명 유령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내려진다면 총불 운영진과 함께 대응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동연은 총불 대표자만 신고할 경우 해당 공간을 점유하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령 회원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신고자가 아닌 징계 담당 부서가 조사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불은 가등록 전환의 원인이 된 경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총불은 활동보고서에 동아리 활동 내역을 2가지만 담아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총동연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치인 3가지의 동아리 활동 내역을 담았으며 단지 분류만 2가지 항목으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총동연은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총불교 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의 갈등이 이제는 법정 싸움과 학교 측의 징계 접수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소통과 협의를 통한 민주적 해결의 가능성을 갈등 당사자 모두가 모색해야 할 겁니다. SCB 뉴스 장윤지입니다. 9월 둘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9월 9일 소집된 2025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정기회의에서 총 6건의 총학생 회칙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안건들은 현행 총학생 회칙의 재정비로 그 완전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과 9월 4일에 각각 개최된 제45차 및 제46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겁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결안건 4번, 1번, 2번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각각 학생회비 배분, 대의원 및 총학생회장의 권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자율성 신장이었습니다. 논의된 3건의 개정안 모두 심도 있는 찬반 토론을 거쳐 제적 인원 81명 중 과반을 넘는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한편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정족수 부족으로 전학대회가 유회되면서 다뤄지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사안은 총학생 회칙 제135조에 따라 전학대회 이틀 후인 9월 11일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총학생회 광역셔틀에서 차량 교체 및 기사 착오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초 44인승 차량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새벽 시간 비로 인해 바퀴에 문제가 발생해 긴급히 40인승 차량으로 교체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사 착오로 손곡중학교에 정차하지 않고 관악 IC에서 진출이 지연돼 서울대 도착이 오전 9시 30분을 넘기면서 수업 지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현장에서 기사 교육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교통국은 탑승 불가 학생 개별 안내 및 지연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학교 글로벌 공학 교육센터에서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와의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 개최에 앞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제이슨 권 오픈 AI 최고 전략 책임자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측의 학계 협력을 다지고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사의 의의를 상기시켰습니다. 행사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AI 기술 발전, 2부에서는 AI와 경제, 교육 분야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챗GPT의 직접 시연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AI가 여러 도구를 스스로 활용해 사용자의 요청을 해결하는 에이전트 데모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 데모가 소개돼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는 공동 심포지엄과 더불어 서울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앞으로의 학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LCB 뉴스 아나운서 이수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